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해서 CBT 실전 모의고사 필기영역 준비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부정적 사고, 흥미와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인다. 2번, 경직성의 증가,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3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다. 4번, 조심성의 증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려한다. 5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 1번입니다. 우울증 경향의 증가, 부정적 사고, 흥미와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왜 틀렸을까요? 두 번째,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것은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자, 세 번째,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것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네 번째는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려한다, 경직성의 증가죠. 다섯 번째,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입니다.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1번 욕구평가, 2번 형성평가, 3번 자가평가, 4번 총괄평가, 5번 효과평가. 정답은요? 네, 1번 욕구평가입니다. 자, 욕구평가란 무엇일까요?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욕구평가인데요. 이때는 신체적 상황, 정신, 심리 상태나 사회 환경까지도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3번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은 1번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2번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3번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인다. 4번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장남이 감당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입니다. 네, 노인 부양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네, 해결 방안은 사회만 책임질 것도 아니고 가족만 책임질 것도 아니죠. 협력해서 부양한다가 정답입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의 대상자에게 노인 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1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번 노인건강관리사업, 3번 노인의료서비스, 4번 독거노인 보호사업, 5번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 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자,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지만 특별히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외에라고 되어 있죠. 등급자는 총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하면 총 6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등급의 등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또 서비스가 없나요?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대표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건강관리나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노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이죠. 등회자와 또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 체조, 게이트볼, 이런 스트레칭, 생활댄스 이런 것들을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등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사업을 바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5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필요 없는 서류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2번 신청자의 신분증, 3번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4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5번 대리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네, 이 내용은 동의서는 필요 없고요.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때 정말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3가지. 본인이 신청할 때는 사실 이제 본인 신분증하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신청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필요 없는 서류 3번이 되겠고요. 6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하였다. 2번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번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4번 재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재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 내용, 네, 너무 잘해주셨죠?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올바른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요양비, 2번 특별요양비, 3번 본인 일부 부담비, 4번 요양병원 간병비, 5번 특례 요양비. 정답 골라볼까요? 1번 가족 요양비입니다. 자,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부족한 지역, 이때 이제 장기요양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부터, 이 내용이 키워드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받았네요. 그래서 가족 요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키워드를 아시면 이렇게 딱 답으로 고르시기가 쉽습니다. 자, 보통 현금 급여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실행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셔야 돼서 특별 현금 급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요양비, 지금 같은 경우죠. 도서, 벽지 등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족 요양비가 되고요. 자, 2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특례 요양비입니다. 여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닌 곳에서 이 급여를 받은 것이죠. 장기요양 기관이 없어요. 아닌 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가 특례 요양비, 특별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3번째는 요양병원 간병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 급여가 요양병원 간병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가지가 바로 특별 현금 급여구나. 특별 현금 급여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2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3번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4번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정답은요?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는데 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이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 부과 안 됩니다. 네, 면제되고요. 2번째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상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죠. 자, 3번째는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퇴직해도 보험급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9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슬픈 기분이 잦으며 우울해하고 기운 없어하는 상태를 가족에게 알려주었다. 1번 말벗과 상담자, 2번 관찰자, 3번 옹호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죠. 자, 여기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 참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말벗, 상담자, 관찰자, 옹호자, 정보 전달자, 숙련된 수발자 많은데 여기 문제에서의 키워드는 가족에게 이 대상자의 내용, 이러한 이제 슬픈 기분이 잦고 우울해하고 기운 없어하는 상태를 가족이나 혹은 시설장님께 보고 혹은 알려주었다. 이 내용이 바로 정보를 전달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생활 노인이 침해당한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시설에 계시는 이씨 할머니는 나에게 머리 스타일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너무 짧게 깎아서 남자같이 만들어 놓았다고 화를 내신다. 1번 질 높은 생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5번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생활할 권리. 정답 골라볼까요?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자, 개별화된이라고 하면 어르신 개개인별로 어떤 선호도가 있고 취향이 있으신데요. 이 시설에 계신 분들 머리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남자같이 짧게 깎아 놓으신 겁니다. 자, 일괄적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개별적인 어떤 개인의 선호도하고 상관없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1번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 비 오는 날 저녁 공원 의자에 홀로 앉아있다. 아들 고함을 치며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당장 안 들어오고 뭐해요? 1번 유기, 2번 자기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방임, 5번 정서적 학대.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인 학대 유형 그래서 중요하고 각각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여기 예문에 보면 이 노인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당장 안 들어오고 뭐해요 하면서 이제 고함을 친 거죠. 이거는 때린 건 아닙니다만 말로써 이제 대상자를 힘들게 한 거예요.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이거는 정서적인 학대로 보시면 됩니다. 말로써 어르신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심리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서적 학대라고 고르시면 됩니다. 12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이상한 눈초리로 안마를 해달라고 조르기. 1번 위계적 성희롱, 2번 육체적 성희롱, 3번 언어적 성희롱, 4번 시각적 성희롱, 5번 사회적 성희롱. 정답은요? 네, 3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자, 외모에 대한 성적인 어떤 평가를 내렸어요. 말로 평가하는 거죠. 또 이상한 눈초리로 안마해달라고 졸랐어요. 뭘로 했어요? 말로.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이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거나 하는 만지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육체적인 성희롱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진, 음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내 몸을 보여주는 게 이제 시각적으로 하는 성희롱이거든요. 1번하고 5번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2, 3, 4번을
이렇게 분류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13번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1번 상하 좌우 1번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2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진행한다. 3번 한 가지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4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5번 스트레칭된 상태에서는 숨을 최대한 참는다. 정답은요? 1번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입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쉬지 않고 진행한다 너무 힘듭니다. 네, 잠시간 쉬어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동작과 동작 사이에 이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쉬어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처럼 한 가지 자세 5분 이상 유지하시면은 이제 다 쓰러지세요. 10에서 15초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때는 5회에서 10회 정도를 반복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10에서 15초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가 아니라 시원할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스트레칭 된 상태에서는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번 머리니, 2번 독감, 3번 옴, 4번 결핵, 5번 노로바이러스. 정답은요? 네,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계절적으로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장관 감염증 집단 발생의 원인 병원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노로바이러스 장염이에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이제 장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고 합니다. 장염이기 때문에 이 소화기계하고 관련된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머리니는 이제 피부잖아요. 독감은 호흡기계고, 옴 같은 경우도 피부고, 결핵도 호흡기계죠. 그래서 소화기계에 일어나는 이 감염성 질환은 5번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노화에 따른 특성이 올바로 연결된 것은 1번 소화기계, 미래는 변함이 없다. 2번 피부계, 기온에 둔하고 상처 회복이 지연된다. 3번 심혈관계,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4번 호흡기계, 섬모운동은 저하되고 기침 반사는 증가한다. 5번 비뇨생식기계, 전립선 비대로 잔뇨량은 감소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심혈관계,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입니다. 이 내용은 출제 많이 됐었고요. 심장은 근육이 두꺼워짐에 따라 이 심장의 심박출량, 이런 심장의 운동, 이런 운동들 또 탄력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제 심장 기능이 좀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의 소화기계, 자, 입에서 이제 혀의 미뢰라고 하는 이제 신경세포들입니다. 미뢰의 개수나 기능이 감소하게 돼서 이제 미각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자, 두 번째 피부계는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상처 회복 지연되는 건 맞습니다. 자, 기온에 둔감해지는 게 아니고 기온에 또 민감해져요. 피하 지방이 빠지면서 약간 저체온이라든지 또는 오한을 느끼기가 쉽거든요. 기온에는 민감해진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상처 회복 지연된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섬모운동은 저하되고, 네, 섬모운동 저하되는 거 맞고요. 섬모운동은 기관지 내에 이렇게 밖으로 이물질들, 미생물들 내보내는 자기 방어 기전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호흡기계 물질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작용이 바로 섬모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섬모운동. 이 저하되기 때문에 기관지 내 분비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기침 반사는 증가되면 좋으련만 감소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 기관지 내 분비물을 쉽게 뱉어내지 못해서 호흡기계 감염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5번째 비뇨생식기계에 전립선 비대로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해지는 것은
네, 대부분의 남성 노인이 호소하게 되는 증상이고요. 잔뇨량은 증가됩니다. 잔뇨량은 뭘까요?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셨는데 소변을 비우고 났는데 요 방광 안에 남아있는 소변량, 요것을 잔뇨량이라고 합니다. 잔뇨량이 시원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증가가 되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16번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을 모두 마친 후에 휴식 시간을 갖는다. 2번 최대 심박동수의 80% 수준으로 운동한다. 3번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에 운동을 한다. 4번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한다. 5번 고강도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한다입니다. 자,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분들 당연히 운동하셔야 하는데 운동은 처음에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저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가한 후에 안정시 심박동수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건데요. 1번처럼 운동을 모두 마친 후에 휴식을 하면 어르신들 다 쓰러지세요. 네, 큰일 납니다. 자, 중간중간에 휴식을 해주시면서 운동하시는 거 추천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최대 심박동수의 80% 수준 좀 높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인의 어떠한 운동 능력에 따라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는 너무 기온차도 심하고 어르신이 지금 밤 같은 경우는 어둡기 때문에 낙상 우려가 높아지고요. 낮 시간에 운동을 하셔야 밝기도 하고 환하죠. 또 기온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도 고강도 아니고 저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번 심혈관계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조절되면 고혈압 약은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 2번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안정시킨다. 3번 빈혈 예방을 위해 철분과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한다. 4번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낄 경우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도록 한다. 5번 가슴 통증이 있을 경우 심장병인 것 같으니 병원 진료 받으세요 라고 말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낄 경우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도록 한다입니다. 심혈관계 문제를 가지신 분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일어나면서 일동 기립하면 다 일어나야 되죠. 기립성 저혈압 일어나면서 갑자기 혈압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 기립성 저혈압은 좀 어르신이 어지럽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바닥에 앉혀주시면 어지러움을 좀 예방할 수가 있고요. 자, 1번처럼 혈압이 조절된다 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의사의 처방이 있는 한 계속 복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2번 같은 경우 기립성 저혈압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안정시키면 오히려 더 활동하시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계속 누워 계시면 점점 더 움직이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절대 안정 아니고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인다. 그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는 다 외우실 것 같긴 한데요. 자, 철분과 비타민 D 아니고 비타민 C입니다. 그럼 여기는 외우실 때 철수, C, 철수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가슴 통증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가슴을 흉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네 이것을 흉통,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흉통 하나 기억해 주시고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가슴 통증을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유 심장병이네요. 딱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건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진단을 내릴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18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목욕 의자는 1번 구멍이나 홈이 없는 의자, 2번 팔걸이가 없는 의자, 3번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 4번 등받이가 낮은 의자,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의 의자.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 네,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앉으셔서 너무 미끄러우면은 이렇게 꽈당 주저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9번 다음 중 욕창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창 초기에는 냉찜질을 한다. 2번 욕창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다. 3번 피부가 겹친 부위에는 파우더를 발라준다. 4번 욕창 부위를 손으로 문질러서 마사지한다. 5번 휠체어에 앉아있을 경우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휠체어에 앉아있을 경우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입니다. 네, 휠체어에 앉아있는 경우는 이렇게 엉덩이에 닿는 부분이 위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눌리는 이 압력이 누워있을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체위 변경은 2시간에 한 번 해주지만 이런 경우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 이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네, 너무 잘 골라주셨고 자, 1번 같은 경우에 욕창 초기에 냉찜질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네, 순환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보면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다. 지금 욕창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상처가 있는 부위에 알코올 솜을 사용하시면 피부 손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금지한다. 이걸로 소독하지 않습니다. 자, 3번도요. 피부가 겹친 부위에 파우더. 자, 파우더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파우더는 사실 땅구멍을 막기 때문에 파우더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4번째도 욕창 부위 손으로 문지릅니다. 마사지, 네, 마사지 금지입니다. 네, 마사지 하면 안 되죠. 욕창 부위는 마사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욕창 주변, 욕창 주위, 여기 주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이라고 하는 거 잠깐 보시면 초기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톡톡 닦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욕창 주위는 마사지를 합니다. 나선형을 그리듯이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 주시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시는 거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키고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주시면 자외선에 광선들이 치료를 도와줍니다. 네, 욕창에 대한 내용은 관리 방법, 예방법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이 내용 꼭 숙지해 주시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20번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골다공증 예방 수영 체조 2번 빈혈 치료 철분과 비타민 D 3번 퇴행성 관절염 예방 평평한 흙길 걷기 4번 골다공증 치료 칼슘과 비타민 D 5번 요실금 예방 수분 섭취 제한 정답은요? 3번 퇴행성 관절염 예방 평평한 흙길 걷기입니다. 자, 노인성 질환 예방 치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오랫동안 쓰신 거예요. 관절은 뼈하고 뼈와 만나는 곳이 관절인데요. 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부드러운 뼈, 이것이 연골입니다. 연골을 많이 써서 닳아서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통증이 있기도 하고 염증이 있기도 한데 이러한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등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은 잘 골라주셨고요. 1번에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체중이 반드시 실려야 돼서 걷기라고 하는 걸로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은 걷기하고 바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빈혈 치료는 철분 좋습니다.
비타민 D 아니고 비타민 C입니다. 철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네 번째 골다공증 치료입니다. 치료는 자, 부족한 게 뭘까요? 칼슘.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어졌죠. 뼈의 골밀도가 굉장히 높이 이제 꽉 채워져서 태어났는데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이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되면서 이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골다공증이에요. 자, 골다공증인 경우 칼슘 빠져나갔으니까 이 빠져나간 칼슘을 다시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때 칼슘만 먹어서 되느냐? 잘 흡수가 안 되거든요. 무기질이라. 그래서 비타민 D하고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흡수가 잘 되는구나. 네, 그걸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칼슘의 카, 그 다음에 비타민 D의 드. 그래서 카드 가져가서 칼슘을 결제하시든지 비타민 D 주사 맞으시든지 약을 사시든지 네, 카드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 5번 요실금 예방은요. 수분 섭취 제한한다. 지금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이 물 안 먹으면 실수 안 하겠지 하면서 수분을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방광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수분 섭취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번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며 감정 조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은 1번 파킨슨 질환, 2번 선망, 3번 우울증, 4번 혈관성 치매, 5번 알츠하이머 치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혈관성 치매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어떤 동작 또는 배변에 대한 내용, 또 감정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의 키워드는요, 갑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상 생활 하다가 갑자기 뭔가 하던 걸 못 하시네? 자,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생애 주기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상하네요. 60대 혹은 70대 이런 노인분들이 하던 거 잘 못하시고 이상하네. 또 이상 행동들도 나타나네. 이거 나이 들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못하게 되시는구나. 이분들을 그냥 내가 이 총칭해서 이런 거를 치매라고 해야지 라고 명명하신 분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분이 명명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이게 치매가 이렇게 앞에 이름이 붙은 것이고요. 이게 바로 노인성 치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매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가장 또 발생 빈도도 가장 높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노인성 치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두 번째 나와 있는 혈관성 치매인데,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의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즉, 뇌혈관 장애라고 하면은 뇌혈관의 문제는 뇌경색, 혈관이 막힌 거죠. 그 다음에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뻥 하고 터졌어요. 이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요 두 가지 대표적인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질환을 앓고 난 이후에 오는 치매의 유형은 비교적 갑자기 발병한다. 요 내용이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 이런 분들이 오는 치매의 형태를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번 다음 중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일 10회 이상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 2번 목이 따뜻하게 목티를 입도록 한다. 3번 녹내장은 추운 겨울에만 발작하기 쉽다. 4번 머리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 5번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두 눈 모두 정기검사를 받는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두 눈 모두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네,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거거든요.
안압이라고 하면 눈의 압력인데요. 안압이 왜 올라갔을까요? 네, 이제 안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옆에서 봤을 때고요. 이 안구 바로 이제 투명한 막 바로 뒤에 여기가 이제 각막이 있어요. 각막. 자, 각막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막 뒤에 수정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정체가 이렇게 있고, 요 각막에 요 위에 이제 방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각막의 윗부분에서. 방수는 이제 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물이거든요. 눈물 말고. 방수가 나왔다가 쭉 하고 나와서 영양을 주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좁아진다든지 나이가 들었어요. 뭐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가 여기 눈 안에 남아있다 보니까 남아있으면은 압력이 자꾸 올라가고 이 시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눈의 망막층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눈이 누르니까 자꾸 누르니까 아프죠.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면서 안구 통증을 호소하고 그리고 여기 각막 부분에 혼탁을 일으키는 이러한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이때는 눈의 압력을 올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장이 이제 편한 옷을 입어주셔야 하고 담배는 좀 끊어주셔야 하고 술도 줄여주셔야 하고 특히나 지금 물구나무 서신 요 그림 안 됩니다. 자, 물구나무 서면 머리가 피로 올라가니까 눈의 압력 올라가고 복압이 올라가는 뭐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는 해주시는 거 안 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고개 숙인 상태로 공부를 너무 오래 하시는 것도 피하셔야 되고 또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 혈압 올라가면서 같이 안압도 올라가니까 또 기온 변화에 특별히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 추운 겨울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도 발작하기가 쉬우니까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쪽도 오기가 쉬우니까 반드시 두 눈 모두 정기검사를 받는다. 네, 여기 정답이었죠. 23번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1번 결핵, 2번 동맥경화증, 3번 신부전, 4번 폐렴, 5번 고지혈증.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신부전입니다. 자, 심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수축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잘 짜주질 못하기 때문에 우려이 오는 것이죠. 심장 내에 피가 고여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신부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수축력이 저하되는 경우 호흡곤란과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신부전 이렇게 골라주시고 결핵 같은 경우는 여기 결핵균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있는 이제 결핵균들이 폐에 침범하면 폐결핵 그리고 장에 침범하면 장결핵 어디든지 올 수가 있고 주로 폐에 많이 와서 자리 잡고 살기 때문에 폐결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것을 결핵이라고 하고요. 이 박테리아입니다. 자, 이번에 동맥경화증은 이제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이제 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쭉 짰어요. 그러면 쭉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지금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그럼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는 거죠. 피가 겨우겨우 통과를 하는 거죠. 지금 혈액이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겨우 나가는 거죠. 압력도 세지겠고 이러다 보면은 이 순환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폐렴은 네 번째 보이는 아래쪽에 그림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와서 폐에 자리 잡고 살게 되면은 여기 폐에 이렇게 염증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폐포에 액체가 차 있죠. 산소가 부족하고 결국에 호흡곤란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질환이 폐렴이고요. 여기 5번에 보시면 이게 노랗게 생겨져 있는 부분, 노란 부분, 이렇게 그냥 지방이 둥둥둥둥 많은 내용이죠. 이걸 고지혈증. 지방이 혈액에 많이 있네. 이게 이제 고지혈증이죠. 고지혈증도 역시 이제 혈관에 기름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합병증들이 있어서 이제 고지혈증이
약물들도 많이 복용을 하십니다. 24번 다음 중 선망 대상자 비약물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진압력 유지를 위해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2번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가족들의 방문을 제한한다. 3번 초조 관리를 위해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4번 신체 통합성 유지를 위해 수동적 관절 운동을 하도록 한다. 5번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 밤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꺼둔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초조 관리를 위해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입니다. 자, 선망 대상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약물요법을 사용하게 되면 선망 같은 경우는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보호자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헛걸 보시고 막 헛소리를 하세요 이러는데 이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선망이고요. 이제 약물요법으로는 많이 좋아지시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선망 증상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께서 비약물요법을 해주셔야 해요. 자, 이 비약물요법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진압력 유지입니다. 그래서 진압력 유지를 위해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두시는 게 좋고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또 가족들이 방문을 해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왜냐? 가족들이 방문하면 내가 엄마고 또는 부인이고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시간이 바로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방문을 하게 하는 내용 너무 좋은 내용이고요. 또 신체 통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수동적이다 그러면은 이 어르신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움직여주는 게 수동적 관절 운동인데 요거 아니고 능동적인 관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잔존 능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한 능동적인 스스로 움직여서 관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서는 보통 진압력을 위해서는 밤에 좀 어둡게 하지만 이때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이 됩니다. 따뜻한 차를 주셔도 되고 보온을 해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방을 밝게 하고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가벼운 선망은 이렇게 해주시지만 좀 상태가 심각해진다 그런 경우는 빨리 보고를 해주셔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5번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번 질 분비물 감소, 2번 시력 향상, 3번 소변량 감소, 4번 상처 치유 지연, 5번 성기능 향상. 정답은요? 4번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는 혈중 내 당이 충분하지가 않고 또 순환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처가 제대로 낫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질 분비물은요 증가되죠. 자, 두 번째 시력은요 저하됩니다. 당뇨성 망막증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보통 망막이라고 하는 것이 눈의 가장 안쪽에 이제 망막이 있거든요. 이렇게 망막층이 있는데 이 시신경이 이렇게 있는 망막층에 혈관이 약해지다 보니까 혈액이 제대로 공급해 주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망막층에 시신경까지 손상이 되는 상황.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완전히 보이지가 않으셔가지고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변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증가가 됩니다. 자,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이 200이 넘어가는 경우, 200ml 이렇게 200이 넘어가는 경우 꽤 높다라고 보죠. 당뇨 환자 진단할 때 200을 기준으로 당뇨 환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200이 넘어가는 경우는 당이 혈중 내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혈중 내 당이 둥둥둥둥 떠다니게 되죠. 당이 너무 많으네 하면서 큰일 났네. 이 당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네.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갈 때 자, 소변으로 나가주세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당의 특징은 달달한 아이들은요. 항상 물을 끌어당기면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뇨라고 하는 이 당뇨의 3대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다뇨. 그래서 소변량은요, 결국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5번째 성기능은 향상되는 거 아니고, 자, 요 시험 너무 많이 나왔고요. CBT 시험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CBT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지금 발기부전 벌써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맞추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기부전, 당뇨병 발기부전 바로 연결돼서 여러 번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6번, 다음 중 추가 예방 접종을 10년마다 1회 해야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파상풍 인플루엔자, 2번 대상포진, 3번 100일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4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5번 100일의 파상풍.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자, 추가 예방접종 10년마다 하는 거 너무 많이 나왔고요. 네, 이거 꼭 외우셔야 되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추가 접종합니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파상풍 인플루엔자는요. 파상풍은 맞는데 인플루엔자는 매년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출제됐던 내용 중에서는 출제 빈도가 거의 가장 높은 상위 10% 이내에 드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입니다. 자, 세 번째 100일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이것을 DPT라고 합니다. DPT, 얘는 첫 번째 맞을 때 이 세트를 한 번만 맞고 그 다음부터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10년마다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만 한 번 맞는 것이지 추가 접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파상풍은 10년마다 추가 접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2번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3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인다. 정답은요?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입니다. 자, 노인 대상자 약물 복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우리 대상자분이 1번 같은 이런 상황 발생하면 안 됩니다. 효과 없다고 그래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안 되고요. 이번에 위장장애가 있다 해서 약의 용량을 줄이는 것도 안 되고 3번은 이제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 쪼개서 복용한다. 지금 코팅된 약은 장용 코팅제 이런 약을 만약에 쪼개서 복용하시면 일단 장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쪼갰기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을 쪼갤 수 있는 약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가운데에 분할선이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도 되고 분쇄를 해도 되는 약들이죠. 요게 아닌 경우는 그대로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인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안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28번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를 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겨드랑이를 잡고 올린다. 2번 항상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라 요양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질병보다는 대상자 중심으로 요양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수면 중에도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확인해서 갈아준다.
5번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시선을 피하면 그대로 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 3번 질병보다는 대상자 중심으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1번에도 보시면 겨드랑이를 잡고 올린다 이런 내용 나오면 이 인대나 근육 등 관절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면은 인대가 파열되고 할 수 있습니다. 팔이 탈구되기도 하고 그래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로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항상 정해진 정책, 절차에 따라 딱 요렇게만 하시면 이제 어르신 상태가 변화되면 또 요거에 따라서 변화된 상태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정해진 것만 가지고서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네 번째도 수면 중에 이게 기저귀를 정해진 시간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12시, 3시, 6시 이렇게 정해놓고 갈아주시면 딱 주무시려고 하는데 딱 이제 잠이 딱 깨버리시는 거죠. 노인분들의 수면은 이제 어려움이 많아요. 수면 장애가 많습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수면 시간 전체가 짧아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고요. 5번째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시선을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치매 말기로 갈수록 이런데요. 이때는 벽 쪽과 대상자 사이 공간을 만들어서 저 좀 봐주세요 하면서 시선을 맞추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휠체어 잠금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것은 1번 타이어 종류, 2번 타이어 공기압, 3번 윤활유 상태, 4번 팔걸이 높이, 5번 앞바퀴의 크기. 정답은요? 2번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잠금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봐주셔야 하는데 타이어에 공기압이 빠져 있으면 여기 잠금 장치가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잠금 장치가 잘 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압을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5mm, 0.5cm 정도 들어가면 적정 공기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번 다음 중 구입 품목에 해당되는 복지용구로 옳은 것은 1번 배회 감지기, 2번 전동 침대, 3번 성인용 보행기, 4번 이동 욕조, 5번 수동 휠체어. 정답은요? 3번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만 있다. 맞습니다. 재가급여에 기타 재가급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제 복지용구인데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이 있습니다. 성인용 보행기는 구입 품목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대여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1번 다음 중 태풍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스는 열어둔다, 2번 배수구는 막아둔다, 3번 지하실로 대피한다, 4번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근다, 5번 창문 가까이 있으면서 외부를 지켜본다. 정답은요? 4번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근다입니다. 자, 태풍이 오기 때문에 출입문 닫고 창문도 닫아주셔야지 이 태풍이 안전하겠죠? 자, 1번에 보시면 가스는요, 잠가두는 게 맞습니다. 2번에 배수구는 이제 막아두면은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해 두어야 잘 빠져나가겠죠. 자, 3번에 지하실로 대피하면 이제 혹시 태풍이 와서 물이 많이 고이게 되면 대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는 나온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5번도 창문 가까이 있으면서 외부를 지켜보면 이게 태풍 때문에 창문이 깨질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창문을 닫고 잠근 후 최대한 떨어진 곳에 머물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폭염으로 인해 대상자가 두통, 메스꺼움을 호소할 때 도움이 되는 음식은 1번 달콤한 케이크,
2번 매운 쭈꾸미 볶음, 3번 향이 진한 카레, 4번 차가운 보리차, 5번 뜨거운 우동.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 차가운 보리차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좀 두통, 메스꺼움 이런 거 호소하는 경우는 이제 일사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인분들이 이제 폭염에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분들은 땀샘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땀 배출량이 적어서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탈수 현상도 또 나타나기도 하고,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체온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탈수가 오기도 하고, 또 만성질환인 경우는 무더위로 건강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폭염 대응 안전 수칙은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헐렁한 옷을 입으시고 창이 넓은 모자, 물을 휴대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가서 일단 시원한 물을 드시고 또는 시원한 음료를 섭취하면서 쉬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두통, 메스꺼움을 호소할 때는 차가운 보리차를 드시면 되겠네요. 33번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한 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은 1번 장기요양 전자관리 시스템, 2번 스마트 장기요양 시스템, 3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4번 급여 제공 전자관리 시스템, 5번 방문요양 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방문요양할 때 우리 요양보호사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합니다. 방문요양하는 거죠. 제공한 급여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이게 뭔가요 하면은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업무 절차는 처음에 이제 태그를 신청합니다. 태그라고 하는 게 요 화면에 보이는 지금 여기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는 카드거든요. 1번 이제 먼저 태그를 신청하게 되죠. 그리고 부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이제 우리 요양보 선생님 스마트폰에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설치한 상태로 이 스마트폰 여기 태그를 딱 찍으시면 급여 내용이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급여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청구하고 심사하는 이런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전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요양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라고 폰으로 바로 그냥 시작 시간, 마치는 시간을 입력을 하고 업무 내용을, 급여 제공 내용을 입력을 하면 바로 공단에 바로 그냥 전송이 돼요. 이런 게 어떤 겁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4번 말기 환자가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거부할 경우 작성해야 되는 서류로 옳은 것은 1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 2번 임종 연명의료 의향서, 3번 연명의료 결정 의향서, 4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5번 호스피스 의료 의향서. 정답은요? 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자, 말기 환자, 나는 심폐소생술이나 어떤 항암제나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싶어요. 자연적으로 명이 닿는 대로 그냥 살다가 갈래요.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가 생존만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시술은 안 받고 싶다라고 어떤 의향을 밝혀놓은 이러한 서류가 바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수업을 다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은 아시고 계실 텐데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등록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19세가 넘어야 됩니다. 이상 성인 본인 스스로가 해야 인정이 되고요. 임종 과정에 있어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이런 거는 안 하고 싶다. 그냥 생존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산소 이런 공급들은 해줍니다. 요 이외에 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해주는 이러한 침습적인 이러한 치료들은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것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 것이 사정연명 의료의향서고요. 작성 후 등록기간이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효력을 발생하고 이걸 등록했다 해서 모든 의료기관에 다 연동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시면 저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35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 구조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도유지 후 인공호흡만 한다. 2번 기도유지를 하면서 기다린다. 3번 119에 신고하고 안전을 지켜준다. 4번 가슴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을 권장한다. 5번 119 신고, 기도유지, 인공호흡, 가슴 압박 순으로 한다. 정답은요? 4번 가슴 압박만 하는 소생술을 권장한다 입니다. 의식 없는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바로 가슴 압박 시작하죠. 119에 신고 후에 가슴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심폐소생술 배우지 않았어요 라고 보면은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4번이 정답이고요.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을 하는 이러한 심폐소생술이 바로 일반인 구조자의 응급처치 방법이고요.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실시할 수 있는 이 방법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 압박만이라도 하는 것이 생존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인 구조자인 경우 가슴 압박만 하는 소생술을 권장하게 됩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해서 CBT 실전 모의고사 필기 영역 살펴봤는데요. CBT 시험이 좀 경향이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들이 또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